누구를 만나든 호감만은 받아내세요. 부모는 자식한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거라.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어떤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마라 라는 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골치가 아파지죠. 일일이 이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까 하고 생각하다간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받아내도록 하세요. 이게 더 쉽지 않나요?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고요? 피라미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돌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돌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걸 집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정도죠. 반면 위로 올라갈수록 돌의 숫자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피라미드의 정상에는 오직 한 개의 돌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다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행동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웃는 표정과 애정이 담긴 말, 그냥 그뿐입니다. 여기서 애정이 담긴 말이란 남을 배려하는 말을 뜻하죠. 남을 배려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따지면 하루 종일 걸려도 모자랄 테니 여기서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이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험담이나 신세한탄, 욕설, 푸념 등을 들으면 누구나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들을 안 하면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당사자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공기가 무거워지죠.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해지죠.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게 되고요. 만약 장사를 하는 곳이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손님이 방문하더라도 그거 하나 주세요. 물건을 받고 나서 곧바로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금방 나가버리죠. 누구든지 분위기가 무거운 가게는 두 번 다시 발을 들여놓기 싫어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독을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가 어떤 여성에게 당신은 참 불독처럼 귀엽군요 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칭찬으로 한 말일지 몰라도 상대방은 상처를 입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또한 평소에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주위에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다가가서 축하해 주세요. 세상에는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이나 사고, 화재 등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적립해 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미리 뭔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슨 말은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안겨주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뭔가 대가가 있을 때 비로소 남을 도와주려 하는데 이는 곧 남이 나를 도와주면 그때 가서 나도 남을 도와주겠다라는 심보입니다. 이는 마치 보험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돈 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다고 보험금을 탈 리는 없겠죠. 아시다시피 사고가 난 뒤에는 보험에 들어도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까요? 남이 이득을 보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참 잘 되었군요. 정말 훌륭하네요. 한마디로 남을 칭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담을 남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성공담이라는 것은 듣는 쪽도 즐겁지만 말하는 쪽도 즐거운 법이죠. 게다가 남에게 성공 비법을 가르쳐주면 상대방은 무척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누구든지 자신의 성공담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어지간하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위에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도 주위 사람들은 저 친구는 유치원 때 논두렁이에 빠져서 펑펑 울었던 아이야 하며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해도 주위 사람들은 부장한테 얼마나 아부를 잘하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울보였건 부장에게 아부를 했던 간에 상관하지 마시고 그저 축하한다. 잘했어. 정말 훌륭해. 넌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러다 보면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잠깐만 이쪽으로 올래? 내가 좋은 걸 가르쳐 줄게 하는 말을 듣게 되죠. 그렇게 성공에 관한 지혜를 쉽게 얻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고 험담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느새 저 인간한테만은 절대로 가르쳐주기 싫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되고 말죠. 주위 사람 중에 좋은 일이 생기면 다가가서 칭찬해주고 축하해주세요. 복권에 당첨되든 뭐가 되든 그저 정말 훌륭해 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평생 남의 험담만 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직접 경험한 다음 논문을 써서 발표해 보세요. 물론 이건 농담이에요. 400번은 반복해서 말할 수 있어야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 땅을 대여섯 번 삽질하면 물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는 각오가 한참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삽질을 얼마나 하면 될까요?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면 돼요. 그리고 깊은 우물일수록 물은 깨끗한 법이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는 상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면 돼요. 저희 제자들은 하나같이 많은 직원을 거느린 경영자이자 사업가이지만 이 사람들이 애당초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고작해야 조그만 다방을 운영하거나 직장 생활을 했거나 지압사 혹은 신문사의 계약사원이었죠. 즉 규모의 사업과는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업에 대한 갖가지 지식을 가르쳤는데 이런 말을 하면 사이토 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업을 가르쳤다니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바이올린을 만져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바이올린을 켜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가르치는 쪽에서 이 사람이 못해도 내가 대신 켜주면 되지라는 다부진 각오로 임한다면 상대방은 어느새 바이올린을 켤 수 있게 되는 법이죠.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일은 같은 말을 400번 반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각자 개인차가 있으니 사실 400번을 말해도 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성격이 꽤 느긋한 편이라서 400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900번은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 4와 9를 합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1500번을 말하면 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같은 말을 수백 번씩 한 적은 없습니다. 저의 제자 중에 평소 정말로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이 책 정말 재밌어.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야. 이런 책을 만난 너는 정말 운이 좋은 거야. 라는 말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적어도 1000번은 말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새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고 급기야 자기가 글을 써서 책을 내기까지 하더군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를 가르칠 때 상대방에게 소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상대방이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쪽이 상대방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두 번 정도 가르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두 번 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천재가 아닌 사람이 훨씬 많지 않나요? 나는 천재를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내가 천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천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번에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못하는 거야 하며 화내는 것보다 400번 가르쳐서 안 되면 900번, 900번 해도 안 되면 1500번,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생애에 할 수 있으면 된다를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겁니다. 앞서 1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애정 있는 말을 하는데 필요한 노력에 비하면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에요. 단 1%의 노력만 있으면 되죠. 고작 1%지만 이것을 하면 나머지 99%는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바로 제대로 된 몸가짐입니다. 목깃에 때가 낀 셔츠를 입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솔직히 저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죠. 당신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칩시다. 당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손님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가게로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 해도 당신의 출세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에요. 회사의 사장이죠. 자신의 삶은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더러운 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가 잠시 엉뚱한 대로 흘러갔습니다만 신사에 가면 거울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신의 모습이 비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세운 운이 좋은 신사에도 거울이 놓여 있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당연히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요. 당신이 거울을 들여다본다면 당신의 모습이 비치겠죠. 이 말인즉슨 당신도 신의 모습을 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은 신이 머무는 궁전입니다. 당신의 머리는 그 궁전의 지붕이고 얼굴은 출입구이며 신발은 기둥을 받치는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도 안 되겠죠. 늘 청결해야 해요. 그리고 환하게 빛나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머리를 빛내면 하늘의 보호를 받고 얼굴을 깨끗이 하면 세상의 보호를 받고 신발을 깨끗이 하면 조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늘과 세상과 조상의 보호를 받는다면 웬만한 일은 다 잘 풀릴 겁니다. 개중 똑똑한 사람은 고작 그따위 짓으로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고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몸가짐을 제대로 하고 다니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까지 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당신을 좋게 평가할 것입니다. 몸가짐을 제대로 하는 것, 이 1%의 노력만 하면 나머지 99%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매력은 사람과 돈을 끌어당깁니다. 돈을 벌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방법과 다른 사람이 자신이 있는 곳에 돈을 떨어뜨려 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개 중 좀 더 편한 쪽은 후자, 즉 다른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자신에게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품을 팔고 있다면 당연히 그 상품에 매력이 있어야 하겠죠. 거기에 덧붙여 저는 상품을 파는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매력에 이끌려 로마의 바티칸 궁전을 방문하죠. 또한 예수의 말과 행동을 모아 엮은 성서는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상품을 파는 사람에게 매력이 있으면 손님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라도 가게에 찾아오게 되고요.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가 있어도 주인이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손님은 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매상에만 신경 쓰는 주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손님에게 반드시 이걸 팔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손님, 이 물건 좀 제발 사세요 하며 너무 악을 쓰고 장사를 합니다. 악을 쓰는 자신의 얼굴을 한번 거울로 보세요. 과연 풍요로운 느낌이 들까요? 성공을 이룩한 사람, 부를 이룩한 사람은 대개 표정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얼굴을 에비스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에비스 얼굴이란 칠복신 중 하나로 오른손에는 낚싯대, 왼손에는 도미를 들고 있는 장사의 수호신과 같은 얼굴을 뜻하죠. 흔히 손님은 곧 신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인이라면 적어도 손님들로부터 신이라 여겨질 만큼 신뢰를 얻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손님은 신이다 라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치니 주의하세요. 신은 여러분을 한 번뿐인 파티에 초대하였습니다. 제가 황당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여성이라면 자기관리 차원에서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고요. 옷은 밝은 색으로 입되 어두운 색 옷을 입더라도 액세서리를 걸치면 되고요. 그렇다고 비싼 액세서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반짝 빛나는 것이면 돼요. 싸구려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몸에 걸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남성이라면 여성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어떻게 하면 여성으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요? 이 세상의 인구 중 절반은 여성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지갑을 쥐고 있는 쪽도 여성이고요. 여성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무슨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남성이라면 여성이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은 꽃입니다. 꽃이 되고 싶어 하죠. 아내에게 나는 당신이 화장을 연하게 하는 게 더 좋아. 나는 당신이 망사 스타킹을 신는 게 좋아. 이런 한심한 주문을 하는 남편들이 있는데 화장을 연하게 하는 게 좋다면 본인이 그렇게 하세요. 망사 스타킹이 좋다면 본인이 신으시고요. 물론 농담입니다. 여성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지는 마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해결하시기 바라요. 그런 남자가 강한 남자예요. 그런 남자가 여성으로부터 참 멋있는 분이네요 라는 소리를 듣는 법입니다. 돈 벌려고 장사하는 사람만 매력적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여성은 꽃이라고 했는데 실은 여자든 남자든 모든 인간은 꽃입니다.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화려한 꽃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어른들은 자식한테
남들 눈에 튀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가르쳐 왔죠. 이래서 꽃이 잡초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른들은 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지 몰라도 사회에 나가면 눈에 띄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꽃은 꽃으로서 눈에 띄어야만 하는 거죠. 알다시피 사람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요. 신은 여러분을 한 번뿐인 파티에 초대한 겁니다. 참 멋있네요 라는 말 들을 만큼 멋진 모습으로 파티에 참석하는데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욱더 멋있는 모습으로 갖고 보세요. 한 번뿐인 파티에 초대받았으니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고요. 꽃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꽃이 잡초처럼 살아가면 불쌍해 보이죠? 자신이 만약 꽃이라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자신을 갖고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창조해 보시기 바랍니다.